24회 고급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땡땡신문 5년 전 오늘은 특무 공작을 담당하던 이 단체의 윤봉길 의사가 적장을 죽인 날이다. 윤 의사가 던진 폭탄은 적의 야만적 행위를 말살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수억 민중으로 하여금 타도 일본 제국주의의 가능함을 확실히 믿게 하였다. 윤 의사를 가진 우리 한국 민족은 영광이요 명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편의 사진에는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제 폭탄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윤봉길 의사의 어떤 폭탄 투척 사건과 관련 있는 단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단체냐? 바로 이제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어떤 무장단체인데, 그냥 무장단체는 아니고요. 우리 의열단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열단체는 건 뭐냐면요. 이 무장투쟁을 하긴 하되, 이제 개별적인 어떤 무장투쟁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의열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의열단체라고 한다면 의열단이 있습니다. 김원봉이 이끌었던 이제 의열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구가 중심이 되어서 조직되었던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한인애국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칠판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인애국단과 의열단은요, 자주 이렇게 바뀌어서 한 번 한인애국단, 또 한 번은 또 의열단,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열단체를 그냥 소홀히 다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칠판을 통해서 한번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인애국단은 언제 이제 조직이 되었냐면요. 1926년도에 조직이 됩니다. 자, 1926년도에 조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30년대 초반에 이제 주로 활동을 펼쳐 나갑니다. 자, 누가 이제 조직하냐면 이제 김구가 이제 주도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인애국단을 만든 이유는요, 바로 이제 당시 임시정부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봉창 의사가 있죠. 자,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일왕에게 무엇을 폭탄을 투척합니다. 물론 뭐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한민족의 어떤 저력을 또 보여줬죠. 자, 일왕에게 이제 폭탄을 투척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전개되게 나갔냐면요. 중국 신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 죽지 않아라는 어떤 표현을 신문의 어떤 문구에 작성을 했거든요. 이거에 이제 일본이 발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무엇을 일으켰냐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킵니다. 상하이 사변. 자,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는데, 자, 이후에 이제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통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당시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이제 그 상하이 사변에 대한 승리의 어떤 축하 파티를 이제 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또 등장한 게 누구냐? 바로 이제 우리의 또 윤봉길 의사가 되겠죠. 윤봉길 의사. 자, 바로 이제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무엇을 또 이제 당시 일본 고위 관료들과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장성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또 폭탄을 투척합니다. 자, 많은 그래서 고위 관료들과 장성들이 이제 죽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1억 명의 이제 중국 청년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한국 청년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이제
활로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활약하였다. 예,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활약한 단체는요, 또 다른 의열 단체인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요. 예, 조선혁명 선언 같은 경우는 누가 작성했나? 예, 바로 이제 신채호 선생이 작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폭력 투쟁을 강조하는 그런 조선혁명 선언을 이렇게 써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신채호 선생이. 자, 1번은 의열단이고요. 2번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의 의거를 계획하였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단체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예, 단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인애국단, 여기 이봉창 의사 있죠? 의거를 계획한 단체가 바로 이제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준비하였다. 제가 앞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벽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독립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의군부라고 있습니다. 독립의군부. 임병찬 등의 어떤 양반 유생들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을 했고요. 이제 왕정복고. 복벽주의라는 게 이제 바로 왕정을 이제 다시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의미를 얘기하고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독립의군부고요. 4번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민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민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5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훈련을 하였다. 이거 역시 의열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의열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상옥이라든지 김익상, 나석주 같은 인물들이요, 뭐 종로경찰서, 조선총독부, 그다음에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등의 이제 개별적인 어떤 폭탄 투척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개별 투쟁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요.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 이제 단체로 이제 가서 이제 또 군사훈련을 받고요. 다시 이제 또 조선혁명 간부학교 같은 걸 세워서 이제 체계적인 어떤 그런 독립 투쟁을 또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역시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47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